뉴스를 보시면은 빅숏의 주인공이죠. 마이클 버리가 파월은 좀 조용히 하고 들어가서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게 도와야 된다. 이렇게 트위터에 올렸다고 뉴스에 나와요. 시장 개입을 그만해라. 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뿐만 아니죠. 제레미 시겔 교수도 최근에 파월이 완전히 잘못 접근을 하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후 파이낸스에서도 보면 파월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 파월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올해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왜 이 사람 저 사람 파월을 욕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2021년에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한 거죠. 그래서 너무 늦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2021년 12월 뉴스인데 2022년 돼야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인플레이션을 더 심화시킨 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나와서 자 그것 봐라 내가 전에 금리 올려야 된다고 했지 하면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어떨까요? 이 마이클 버리 요 분이죠. 마이클 버리는 말 바꾸기 선수예요. 항상 트위터에다 뭐 올리고 나가지고 삭제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틀리면은 아예 계정을 삭제해버려요. 그리고 또 다시 나와서 막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뉴스 보시면은 마이클 버리가 최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해놓고 나서 4분기에 오히려 주식을 매수를 하기도 하고 제레미 시겔 교수는 뭔가 틀리냐? 아닙니다. 이게 2007년이죠. 10월. 그러니까 2008년 폭락하기 직전의 뉴스인데 한국 주가 수준이 높지 않다. 지금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너무나 긍정론자라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막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직전에도 주식 사야 된다. 좋다. 이분도 뭐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최근 뭐 몇 번 잘 맞추긴 했다 그래도 사실상 계속 틀리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쟤들도 잘 모르고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저분들도 잘 모르고 잘 못 맞추는데 저라고 다를까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못 맞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뭐 이런저런 의견을 계속 내는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냐? 미리 세워둔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제가 원칙을 설명드릴 때 자주 보여드리는 게 있는데 바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예요. 상무부에서 컨퍼런스 보드에다가 경기를 선행할 만한 이런 지수를 좀 만들어줘. 이래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가지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를 만들어서 발표를 해주는데 이게 굉장히 적중률이 높습니다. 지난 00년부터 최근까지거든요. 회색 선이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란 선이 경기 선행 지수의 증가율, 비교를 한 겁니다. 거의 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 왔어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적중률이 높냐? 구성하는 경제지표가 이겁니다. 크레딧 선행 인덱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신규 주문, 건축 허가 등 이렇게 경기에 선행한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지수들을 한데 뭉쳐서 가중치를 둬가면서 이렇게 지표를 발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0 이하 바닥으로 완전히 내려 꽂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도 나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안 좋아질 경기 침체 신호가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컨퍼런스 보드에서 경기 침체가 거의 임박했다 알려주는 기준선이 있는데 마이너스 4.2%예요. 여기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22년에 이미 마이너스 4.2%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에 9.11 테러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경기 침체도 마이너스 4.1을 깨고 내려온 후에 침체가 생겼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마이너스 4.2가 깨고 내려온 이후에 침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이 딱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세워둔 원칙대로 행동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원칙대로 행동을 했으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만 보고 우리가 원칙을 세워서 그에 따른다고 할게요. 이때 0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기가 꺾여 내려가는 거고 안 좋아지는 거죠. 침체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2까지 안 가더라도 위험하니까 그때 0 이하로 떨어질 때 매도
그리고 다시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는데 이게 한두 번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승 흐름이 4개월 이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할 때 그때는 확실히 경기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때는 매수.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 이걸 그대로 S&P 500에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2001년에 매도가 들어갔고요. 2002년 말, 2003년 초쯤에 매수가 들어가서 2006년 말, 2007년 요 초까지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초 요때 매도가 들어갔고 2009년 말, 2010년 초에 매수가 들어가고 2016년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고 2017년 말에 다시 매수가 들어가서 2019년 말에 이때 매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요. 다시 2020년 중하순에 매수가 들어가고 2022년 초중순까지 자 이렇게 먹게 됩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이거 정확하게 맞춘다.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최고점과 최저점은 못 맞추지만 리스크죠. 이때가 2008년 금융위기고요. 자, 이때가 2001년도 경기 침체, IT 버블 붕괴 이후 경기 침체 구간이고 이때가 2016년 중국발 부채 위기, 2020년 코로나예요. 자, 이렇게 리스크를 피합니다. 물론 최고점에 매도를 하거나 최저점에 매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리스크를 피하면서 적절한 수익률을 이렇게 누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경제 지표를 보고 원칙대로 행동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저는 그 원칙을 계속 지금까지 지키고 있고 지난 글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계속 남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 2019년에 이제 매도하라 했던 거 영상에 남겼고 2020년 3월, 4월, 5월, 6월 요때 매수하라는 거 영상에 남겼고 그리고 2022년 3, 4, 5월 요때 매도하라는 것도 영상에 남겼어요. 지금 구간은 어떤 구간이죠? 2022년 초중순에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도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채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할 매도를 하다가 계속 천천히 매도하다가 최근에 다 매도를 했어요. 저희가 기술주를 갖고 있는 바람에 환율도 도와줬고 또 기술주가 잘 오르면서 꽤 좋은 가격에 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 아마 지난 영상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2022년에 매도 사인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구간이에요. 이거 확대해가지고 S&P 500으로 보면은 2019년 말에 매도 나왔고 쭉 기다려 있는 거죠. 요 기간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하지만 기다렸다가 2020년 이제 중순에 매수가 들어가고 2022년 초중순에 매도가 된 요거죠. 항상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댓글로 요걸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이때 2020년에 코로나 이후에 3, 4, 5, 6월에 매수하라 그럴 때도 어떻게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고 2019년에도 엄청나게 비아냥을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2년 초중순 3, 4, 5월에 매도 얘기를 꺼냈을 때도 왜 2021년 이 말 12월에 최고점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이제서야 매도를 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욕을 엄청 먹었는데 이게 원칙대로 이게 지표들이 2022년 초중순에 많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좀 원칙을 끝까지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원칙을 지키다 보면 욕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댓글이 막혀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앞으로 한 번 더 또 이제 지표가에서 매수 신호가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런 매수 신호가 나올 때 제가 또 매수를 하자 그러면 굉장히 욕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아마 댓글을 열어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나도 이제 매수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시점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점이죠? 이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기다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뉴스를 보시면 반도체 재고가 다 떨어졌다. 지금 미 마이크론 어제 일제히 반등을 했다. 어제 뉴스죠. 그리고 월가에서 반도체 경기 바닥 쳤다. 마이크론 주가 반등한다. 막 이런 뉴스 막 뜨고 있어요. 뉴스를 보면 이 주가가 살짝만 올라도 이게 내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하면서 손이 근질근질 막 발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기다리기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원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실제로 원칙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언제 매도를 해야 되죠? 원칙대로라면은 여기 꺾여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2006년 말부터 2007년 요 사이. 못해도 요때 매도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07년 초쯤에 매도를 하고 기다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코스피거든요. 2007년부터 쭉 올라요. 2008년 초까지. 다우지수도 2007년부터 이렇게 오릅니다.
사람이 환장하는 거예요. 증시가 올라요. 원칙대로 매도를 분명히 했는데 그러면 잘 참고 기다리다가 그놈의 그 피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놈 때문에 원칙이고 나발이고 해가지고 괜히 내가 2007년 이때 초에 매도를 해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하나도 못 먹었다. 내가 이제 그놈 말은 절대 안 듣는다 하면서 원칙을 깨내요. 막판에. 그래서 언제 매수를 하냐? 여기 뉴스 보시면 이게 2007년 12월 뉴스입니다. 증시 최고점이죠. 물리면은 거의 뭐 자살강 나오는 2007년 12월에 어떤 뉴스가 뜨냐? 14개 증권사 중에 12개 증권사들이 2008년에 새해에 코스피가 급등한다. 이게 리서치 센터에서 막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막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코스피가 급등한다고 이렇게 뉴스에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언제 매수를 하죠? 2008년 초에 바로 여기에 매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이때 잘 매도해가지고 고점에서 잘 매도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최고점에 샀다가 인생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원칙을 어기면. 그래서 어떤 거죠? 주식시장은 맨 처음에 세워놓은 그 원칙, 이걸 어기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칙을 따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죽어나가는 그 단계에 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좋은 소식이 들리더라도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다수 경제지표들이 경기 침체 대비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요. 물론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도 그렇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주식시장이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안전자산, 채권, 아니면 뭐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넣어두고 정 힘들면 이제 소액이죠. 뭐 전체 자금 중에 10%, 뭐 15%,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뭐 반토막이 난다, 재수없게. 그래도 뭐 버틸 수 있는, 뭐 한 5% 손해났다, 뭐 한 7% 손해났다 이러면은 뭐 버틸 수 있다. 나는 뭐 그 정도 감내가 가능하다. 그런 금액으로 손절 라인 철저히 지키면서 경기 침체 오는 게 확 무너지니까 그땐 바로 손절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단타 정도만 할 수는 있더라도 대부분 자산은 안전자산에 넣어두고 다시 경제가 회복돼서 매수 신호가 나올 때까지 원칙을 지켜야 되죠. 지금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공유를 할까요? 제가 15년째 제가 매일매일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를 남기려고 예전 15년 전에는 이제 네이버 카페에다가 격일로 이게 경제 지표를 쭉 설명드리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쭉 올려오고 있다가 네이버 카페는 한물 갔죠. 그래서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유튜브에다가 쭉 올려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최초에는 비공개로 했었어요. 제가 뭐 고객분들 뭐 아시는 분들만 공개를 하다가 몇 년 있다가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공개를 하는 순간 글을 보시고 수많은 인연이 오시고 제가 먼저 이제 드릴 수 있는 도움을 이제 글로써 드렸더니 저한테 도움을 또 엄청 많이 주시고 이게 인연이 쌓여가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제 업에서 일정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도움을 드리면 이게 유형이든 무형이든 돌고 돌아오면서 함께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내가 보는 길이 옳은 길이라면, 즉 지금 제가 경제 지표들을 계속 봤더니 다 너무 안 좋아요. 경기 침체가 올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니까 앞으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 확률이 아주 높으니까 이건 조심해라 경고등이 계속 켜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맞추든 틀리든 제가 보는 게 사실이고 이게 옳은 길이라면 지금은 분명히 위험하니까 이걸 알려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기상청이 앞으로 허리케인이 막 온다,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기상청이 뭐 전에 몇 번 틀렸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또 욕을 얻어먹을까봐 앞으로 허리케인이 온다는 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물론 확률이기 때문에 안 올 수도 있죠. 기상청이 비 온다 해서 항상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만약에 허리케인이 온다는 사실을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케인이 진짜 오면 피하지도 못하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은 어떻습니까? 틀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실을 그대로, 허리케인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대로 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표들을 이렇게 딱 봤더니 대부분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아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맞추든 틀리든 사실을 말씀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맞게 내가 상식적으로 나도 봤더니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은 조심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채널에선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리액션을 제대로 하죠.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한 달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 경제의 흐름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산업의 흐름,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방송에서는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설명란 꼭 읽어보시고 해당되신다
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